Cette émission vous est présentée par les sponsors suivants. Bonjour à tous. La raison pour laquelle l'éducation scolaire néglige souvent le débat est étonnamment simple. Tout d'abord, réfléchissons aux avantages de l'éducation au débat. 첫째,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견에서 모순점을 찾고 설득하는 법을 배우죠. 이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걸 듣기만 해도 현대사회에서 가장 쓸데있는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 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노동자를 키우는 것이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아이들에게 사회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실제로 이게 저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기초적인 것 외에는 특정한 분야에서만 쓰입니다. 물론 그것도 졸업과 동시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삭제돼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학교에서 왜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건가요? 토론 교육이 더 쓸모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이 국가라는 건 말이죠. 거대한 회사와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을 통해 노동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세금 더 많이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투자라고요. 실제 회사 생활은 학교 생활과 비슷합니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반면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듣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현대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생들은 회사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시험 문제도 항상 답이 정해져 있고 암기 위주이며 어마어마한 논리력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쓸모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추리력, 논리력을 키워서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과학이나 역사 같은 과목은 주어진 전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키워지죠. 한마디로 이런 과목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물론 이런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억압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슬프지만은 창의성을 억제시키는 것도 현대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교육의 목적이란 건 말이죠.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의 교육은 종교를 중심으로 돌아갔죠. 심지어 최초의 대학교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설명하는 게 성경 기반이었으니까요. 과학, 윤리, 문화, 예술 이런 거 배우려면은 일단 교회 가야 했어요. 19세기에 와서는요. 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그 지식인으로 부였고요. 그리고 곱셈, 나눗셈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천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슬프지만 대부분의 평민들은 걷기 시작하는 순간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현실은 말이죠.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점점 좋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 이제 육체 노동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국가도 그걸 깨달은 거죠. 그로 인해서 아동 노동은 금지되었고요. 교육의 기회는 점점점 확대되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귀족들의 사교 클럽에서 일반인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표면적으로는 사회성,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기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훌륭한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바뀐 거죠. 한마디로 엘리트층의 사교, 학식을 나누던 공간이 일반인들에게도 확대된 겁니다. 결국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의 목적도 바뀌게 된 거죠. 종교에서 사교, 사교에서 노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교육이란 것은 말이죠. 사회 수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교에서 창의적 교육이나 토론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토론 교육을 안 시킬까? 이게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못 시킨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주입식 교육도 시키면서 토론 교육을 시켜야지 얘가 이제 훌륭한 학생으로 자라날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훌륭한 학생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원하는 훌륭한 노동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회사란 건 말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눈앞에 있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룹이란 말입니다. 학교랑 다른 수직 구조일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윤을 전반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랑 모순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당신은 신입사원이고
이번 주에 직장 동료랑 같이 주 5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지만 프로젝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상사는 추가 근무를 요구합니다. 이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경우 맨날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주입식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당신의 직장 동료는 상사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나 이거 못 해먹겠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한 상사의 논리적인 설득으로 인해 곧 자신의 의견을 처리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르죠. 어릴 때부터 창의적, 논리적, 토론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리로 돌아가 법적 근거와 왜 노동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한 후에 상사 앞으로 가 반박할 준비를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상사를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사의 표정은 굳어있겠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수직적인 구조에서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회사에서는 학교처럼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또한 이익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목소리가 빈번하게 묵살되죠. 이게 바로 노동법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유죠. 회사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노조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단순히 불평하는 거요. 그거 회사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의 논리적인 토론에서 회사가 반박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 회사의 조직, 그 근간은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토론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학교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기관이다. 교육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현대 사회에 가장 적합한 교육은 토론식 교육보다는 주입식 교육이다. 기업은 자신의 업무 지시에 반박하지 않는 직원을 선호한다.